내신 준비, 수행평가, 막 다른 과목 뭐 시험 준비 뭐 시간이 없어요. 언어 영역은 안 돼. 무조건 이거는 초등학교 때 글자와 친해지고 많이 읽고 그 중심 내용을 막 요약을 많이 해본 애들이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고민 해결 의사쌤 이지원입니다. 얼마 전에 송중기가 나온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요. 아마 보신 분도 진짜 많으실 거예요. 극중 송중기 씨가 몇십 년 전에 과거의 사람으로 회귀하면서 몇십 년 전에 허벌판 분당 땅에 미리 투자를 해서 몇백억을 벌고 IMF가 터질 것을 미리 예견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진짜 시원통쾌하고 너무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장면을 보면서 제가 30년 전에 저의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수능을 좀 더 쉽게 더 잘 치기 위해서 내가 미리 했어야만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를 항상 저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저와 되게 비슷하고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제가 막 공부에 대한 기초가 너무 부족하니까 그런 준비를 못해서 힘들었던 것들을 이제 아들이 6살이 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는 아들한테 적용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계속 놀고 공부는 건성건성 하면서 갑자기 의대를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미리 했었어야 될 공부의 기초가 너무 없어서 고등학교 때 성적 올리기가 너무 힘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너무 애를 쓰고 누구 하나 공부에 대한 뭐 조언이나 좋은 방향을 제시해 준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준비 못했던 것들을 아들에게 채워주면서 그때 한을 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공부의 기본기 같은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책 읽기를 습관화하고 책 읽어서 중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을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중학교 때까지 실컷 놀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하면서 내신은 어떻게 해결이 되는데 모의고사를 치면 언어 영역에서 어릴 때 책을 너무 많이 안 읽었던 것이 진짜 치명적이었던 거예요. 수능 언어 영역은 어쨌든 지문을 파악하는 게임인데 지문 자체를 읽어내지를 못하니까 너무 또 일단 길어. 그래서 고1 때 모의고사에서 충격 먹고 너무 성적이 안 나오고 해서 엄마를 막 설득시켜서 제가 직접 속독 학원을 끊어서 갔었어요. 그때 20년도 전이었는데 그 속독 학원에서는 한 3개월을 다녔는데 열심히 막 안 빠지고 매일 가봐도 읽는 속도가 안 느는 거예요. 내신 준비, 수행평가, 막 다른 과목 뭐 시험 준비 뭐 시간이 없어요. 언어 영역은 안 돼. 무조건 이거는 초등학교 때 글자와 친해지고 많이 읽고 그 중심 내용을 막 요약을 많이 해본 애들이 되는 거죠. 실제 시험장에서 제일 변수가 많은 것이 언어 영역이고요. 지문이 너무 기니까 애들이 조금만 멘탈 흔들려도 다 파악을 못해요. 지문 하나 파악 못하면 거기에 딸린 문제가 이미 4-5개 다 틀리는 거죠. 그러면 언어 영역이 안정적으로 나와야 그런 전체적인 점수의 기복도 적거든요. 반드시 언어 영역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 아들이 6살 때부터 글 읽는 태도가 계속 몸에 배이도록 만화책부터 계속 무조건 자주 사주고 재밌게 권해줬었어요. 아들이 만화책 보는 시간은 절대 제가 방해 안 하고 숙제도 그때는 안 시켰어요. 만화책 보면서 애가 막 낄낄대고 막 웃을수록 저는 속으로 만세를 불렀어요. 만화책을 재밌어 할수록 그런 읽는 태도가 몸에 계속 배이고 있는 거니까요. 이게 나중에 유튜브나 스마트폰을 없이 지내도록 이제 훈련시킬 때도 만화책이나 책으로 재미를 들여놔야 이게 효과가 훨씬 더 배가 되거든요. 이렇게 글자 읽는 재미를 붙여서 습관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만화책 외에 글자를 읽게 하는 학원을 8살 때부터 거의 매일 보냈었어요. 단 숙제가 없는 학원을 찾아서 보낸 거죠. 아직 8살이잖아요. 숙제 때문에 글 읽는 게 질리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집에서는 만화책으로 책 읽고는 태도를 몸에 배이게 하고 학원 가서는 글자로 돼 있는 책을 꾸준히 접하도록 한 거죠. 그리고 2학년 겨울 정도부터는 글을 읽고 중심 문장을 찾아내는 그런 훈련을 하는 학원으로 옮겼어요. 물론 숙제는 책을 읽고 중심 내용을 요약하는 숙제라서 또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압박을 느끼면 안 되니까 선생님한테 독후감 그런 숙제들은 주 2회까지만 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월화수목을 1년 내내 보냈어요. 이미 책에 친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1학년 때부터 그런 학원을 다니니까 원래 가는갑다 하는 거죠. 다양한 글들을 매일매일 학원에서 읽고 문제풀이식으로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훈련을 계속해요. 근데 왜 굳이 월화수목 뭐 토요일까지 계속 하느냐. 글을 읽고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훈련은 언어 영역의 핵심 능력이거든요. 훈련이라는 것은 무한 반복이고 그 영혼 속에 계속 새겨넣기 위해서는 애가 거부감 없는 범위 내에서는 무한 반복을 계속 해줘야 돼요. 6살 때부터 만화책을 시작으로
쪽으로 단계를 점점점 높여가고 있었고, 책과 생활하는 것을 즐거워하도록 계속 만화책 제가 터치 안 하고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아들은 자기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것은 제가 애가 6살 때부터 저의 짜여진 계획대로 계속 훈련시킨 나온 결과물인 거죠, 사실은. 두 번째로 주산입니다. 어린 시절에 연산이 잘 되면 이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붙는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아이가 7살 때 시작해서 현재 4년째 계속 하고 있어요. 4학년 수학이 어렵다고 하지만 주산으로 연산이 되니까 수학을 가르치기가 학년이 올라가도 수월해요. 주산은 매일 2바닥씩 이제 애가 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이 오십니다. 연산에 대한 자신감은 처음에 막 수학과 친해지는 그 첫걸음입니다. 친해지지는 않더라도 거부감은 없어지는 거죠. 셋째, 영어는 수능 영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듣기 평가에 한이 맺혔었어요. 단어 외우고 문제 푸는 거는 중학교 때 좀 막 해도 따라잡을 수 있는데, 이 귀가 트여지는 거는 고등학교 때 하려니까 이미 늦더라고요. 아무리 귀에 영어를 꽂고 다녀도 고등학교 때는 이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아들의 영어 공부도 이 듣는 귀를 트이는 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 리틀박스라는 영어 동영상을 매일 30분씩 보게 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저 수능 영어만을 목표로 영어의 기초를 천천히 반복 훈련을 시켜서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학원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선생님을 직접 인터넷으로 제가 찾아서 우리 집에 오시게 해서 2-3번씩 이렇게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학원을 가면 진도도 빨라지고 애가 좀 못 따라가기도 하고 숙제도 좀 많아서 책 읽을 시간이 또 모자라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제가 여유가 되는 한 선생님을 오시도록 하고 있어요. 영어는 수능의 한 과목일 뿐이고, 저한테는 진짜 영어를 말 잘하고 자유자재로 하려면 차라리 어학연수를 보내서 1년이라도 외국에서 외국인들과 어울려서 몇 시간씩 섞여서 대화도 하면서 지내야만, 그렇게 해야만 키울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학원을 다녀서 그런 능력을 키울 수는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수능이라도 잘 치자 이거죠. 그래서 저는 딱 학교 영어 시험과 수능 영어 지문을 잘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목표로 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저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웬만해서는 중도 하차시키지 않고 꾸준하게 3년 이상은 그런 쪽으로 훈련을 계속 애를 시킵니다. 대신 이제 아이의 기분을 기준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숙제를 최소화시키거나 난이도를 우리 아이에 맞게 해달라고 꼭 따로 부탁을 합니다. 그래야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제가 거의 시골에서 자라서 제가 참 크면서 공부에 대한 정보도 없고 고등학교 때 뒤늦게 공부를 하자니 힘들어서 한이 맺혔던 것들입니다. 이것들의 소중함을 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저의 경험으로 확신이 있어서 굳이 유행하는 교육 트렌드나 교육 정보에 굳이 막 목맬 필요성을 못 느끼고 이 방향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의 생각이 옳다고 했던 부분은 꼭 받아들이시고 한번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나는 또 이런 고민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 그 링크에 메일이나 링크에 사연을 보내주시면 거기서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분들에게 제가 성심성의껏 진심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